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라이다 기업들의 최근 소식을 시작으로 저번 주에 아크인베스트가 매수한 주식은 무엇인지, 주말간 있었던 테슬라 뉴스 등을 알아보며 이번 주 시장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라이다 기업들 중 벨로다인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6달러 초반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과연 앞으로 계속 투자해도 될지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벨로다인 라이다가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교와 함께 어바인 지역에서 지능형 인프라 솔루션 업체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벨로다인 라이더를 사용하여 교통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고 25개 교차로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 및 에너지 효율성, 도로 안전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벨로다인 라이다 기반 솔루션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자율주행 쪽보다는 스마트시티, 드론, 농업 등 다른 분야에 앞장서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9월 27일에 발표된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벨로다인의 타겟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9달러에서 7달러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문제로 인해 라이다 회사의 수익 추정치를 낮췄다고 합니다. 벨로다인의 가장 큰 문제인 집안 싸움 관련 소식입니다. 벨로다인의 설립자이자 올해 초에 벨로다인에서 쫓겨난 데이비드 홀이 자신을 쫓아낸 2명의 이사 대신 새로운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홀은 벨로다인 라이다가 현재 계속 침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우수한 2명의 이사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홀은 벨로다인의 주식 52%를 보유 중입니다. 아직도 집안 싸움이 다 해결되지 않은 듯합니다. 벨로다인의 주주로서 현재 수익률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꾸준한 파트너십 활동 등을 보면 계속 노력하고 있는 듯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한 내년 10월 벨로다인의 예상 주가는 8.8달러입니다. 지금보다 44% 정도 상승 가능하나 투자 의견을 보면 1명이 매수, 3명이 홀드, 1명이 매도입니다. 그리 좋지 못한 투자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벨로다인뿐만 아니라 다른 라이다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빛을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확실한 라이다 기업을 찾으셔서 씨앗 뿌리듯이 조금씩 분할 매수해 놓으면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라이다 기업이 많이 있는 만큼 꼭 분석하셔서 확실한 기업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라이다 기업 루미나입니다. 루미나 역시 벨로다인과 비슷한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 트럭 제조회사인 파카에서 글로벌 품질 부사장을 담당한 사람을 품질 최고 책임자로,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설계 회사의 최고 회계 책임자를 역임한 사람을 최고 회계 책임자로 영입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 말고는 루미나 관련해서 특별한 소식이 없는 듯합니다. 제가 9월 28일에 업로드한 라이다 기업들 최근 소식 분석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린 자료 말고 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주소를 달아놓겠습니다. 루미나의 내년 10월 예상 주가입니다. 27달러로 71% 상승 가능하며 벨로다인보다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도 벨로다인보다 좋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은 3명이 매수, 2명이 홀드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조정장에 유일하게 추매한 라이다 기업은 루미나 하나뿐입니다. 모든 라이다 기업 중 가장 빠르게 라이다를 자율주행 차량에서 양산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볼보 신형 시리즈에 루미나 라이다가 달려서 양산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모든 라이다 기업들이 전부 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이 라이다 산업이 빛을 보면서 매수세가 다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저번 주에 폭락한 종목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저번 주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스냅입니다. 12.7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스냅 주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제목에서는 테슬라를 팔고 매수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서 아크인베스트의 비중이 높아져 잠깐 매도한 듯합니다. 아크인베스트는 테슬라가 떨어지면 다시 매수를 시작하는 식으로 테슬라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스냅은 저번 주 금요일 26.7%가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애플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4분기 가이던스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매출 수익이 높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의 주가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트레이드 내역입니다. 보시면 9월 말까지는 계속 매도하다가 저번주 급락할 때 많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아크 전체에서 보면 그리 큰 물량은 아니지만
아크에서 볼 때는 스냅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너무 하락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스냅 말고도 아크는 또 다른 비슷한 회사를 매수했습니다. 바로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계속 물량을 늘리고 있다가 저번 주 금요일 폭락할 때 추가로 많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아크는 트위터를 꽤 많이 들고 있으며 애플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하락은 단기적인 악재로 보는 듯합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 큰 하락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보면 페이스북이나 구글 하락도 단기적인 하락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테슬라에 대한 중요 소식들이 있어 공유드리고 타겟 주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주말 동안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는 2,000달러, 모델 X와 S는 5,000달러를 상향시켰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테슬라가 지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데 이어 반도체 수급난으로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지만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점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6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가 2021년 상반기에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점진적인 가격 인상을 한 이유가 공급망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대체 칩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다시 수정해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이에 비해 폭스바겐, 포드, 도요타 등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칩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차량 가격을 인상하고 일시적으로 공장을 폐쇄하는 등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할 수 없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잘 해결한 듯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버전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현재 10.3 버전에서 문제가 발생해 자율주행 버전을 10.2로 롤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문제가 베타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테슬라에 대한 미래 전망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 투자은행에서 타겟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3분기 실적을 보고 난 이후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상향하고 테슬라가 예상보다 더 잘 됐을 경우 타겟 주가는 1,60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가 아담 조나스는 3분기 발표 이전에는 2030년까지 23%의 연간 성장률을 예상했으나 3분기 발표 후에는 연간 28%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많은 투자회사들이 실적 발표 후 타겟 주가를 모두 상향시켰습니다. 계산해보면 평균 타겟 주가는 909달러로 지금 주가와 동일합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예전부터 애널리스트들이 별로 좋아하는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평균 타겟 주가가 정말 낮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적으로 현재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만 봐서는 현재 가격은 진입하기 힘들 수 있지만 작년 말 테슬라 차트를 보면 조정이고 뭐고 무조건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테슬라는 매수세를 받으면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참고로 팔지 않고 계속 들고 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어떤 종목을 주로 매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압도적으로 ASML이 높습니다. D램 고객사들이 향후 수년간 EUV 노광 장비를 집중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러한 매수세에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빅테크 위주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2위는 페이스북입니다. 최근 급락도 했고 사명을 바꾸면서까지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페이스북의 행보가 많은 매수세를 모은 듯합니다. 3위는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애플, 4위는 알파벳입니다. 5위는 루시드 모터스네요.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듯합니다. 그리고 나이키와 디즈니, 델타항공이 각각 6위, 7위, 10위인 것을 보면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 듯합니다. 웰스파고 CEO는 앞으로 공급망 위기가 6에서 12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시장은 이미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으나 이 모든 이슈들은 평준화될 것이며 공급망 위기는 6에서 12개월 후에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웰스파고 CEO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도 이러한 공급망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나 서로가 예상하는 기간들이 달랐습니다. 지멘스 미국 CEO 바바라 험부터는 공급망 이슈가 2022년 내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코펜하겐에 있는 해운무역그룹의 수석 분석가는 2023년 초까지 공급망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공급망 이슈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주가는 선반영돼서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급망 이슈로 인해 많이 떨어진 회사들을 잘 봐야 할 듯합니다. 거래량이 없고 관심이 없지만 안정적이며 미래에 충분히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나 나이키,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자동차 업체들이 있을 듯합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장후에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빅테크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미장 실적 발표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빅테크들의 주가가 저평가인지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연 3분기에 전 세계적인 공급망 대란 및 반도체 부족 현상, 델타 변이를 이기고 좋은 실적을 보여줄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나스닥장은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 왔다 갔다 할 듯합니다. 빅테크들의 실적을 앞세워 이번 주에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지만 모두들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